안녕하세요.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COS 파이썬 3급 시험 문제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문제를 같이 풀어보려고 합니다. 구글에서 COS 파이썬 3급 시험 문제라고 이렇게 치면은 눌러볼게요. 하면은 YBMIT라는 사이트에 코딩 전문가 자격 시험이라는 게 나와요. 얘를 클릭을 해보면 이제 시험 접수도 할 수 있고 이제 시험에 대한 설명도 나와 있는데요. 일정은 보시면 되고요. 근데 3급은 50분 정도의 시간이 주어지거든요. 선생님이랑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은 문제 푸는 거는 이상이 없을 거예요. 단, 얘 보면 CBT 테스트라고 되어 있죠. CBT 테스트는 컴퓨터로 보는 테스트예요. 몇 번 선생님이랑 다른 방식의 컴퓨터로 문제 푸는 걸 해봤을 텐데 아무래도 시험인데 익숙한 게 좋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조금 다른 모양이에요. 직접 해볼 수는 없고 시험 화면 구성 예시가 나와 있는데요. 뭔가 익숙한 듯 좀 다르죠. 제가 이걸 한번 설명을 쭉 해드리겠어요. 비슷한 것도 그렇게 당황하지만 않으면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2번 문제를 보면은, 2번 그림을 보면은 문제들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하죠.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원하는 문제를 클릭을 해서 옮겨 다닐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문제를 선택을 하면은 문제가 나오는데요.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본 문제들이랑 동일해요. 그냥 문제가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입력에 대한 문제, 어떻게 입력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문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 설명을 읽고 이제 코딩을 하면 되는데요. 보통 뭐 처음부터 다 코딩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어느 정도는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지금 저희가 봤을 때 모르는 언어죠. 얘는 파이썬이 아니에요. 파이썬이랑 자바 시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다른 언어가 되어 있는데 저희는 파이썬으로 코딩을 하게 되겠죠. 코딩을 한 다음에 실행을 해야 되는데 실행 버튼은 이 밑에 이 실행 버튼, 실행이라고 써져 있는 버튼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결과가 나오겠죠. 결과는 이 실행 결과 밑에 나옵니다. 그 결과를 보고 잘했다, 나는 만족한다 하면은 저장해야 되겠죠. 코드를 저장하면 되는데 여러 번 저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틀렸으면은 한번 저장을 해놓고 다른 문제에 가서 풀고 와서 다시 와서 또 푼 다음에 저장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저장한 게 저장이 되거든요. 근데 각 문제마다 저장이 된 다음에 제출하기 전에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각 문제들을 어떻게 저장을 했는지 저장 기록을 눌러보면요. 문제별로 내가 저장한 코드들이 나옵니다. 한번 검토하는데 좋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제출을 하고 나면은 5분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점수가 바로 그 자리에서 나와요. 문제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잘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문제로 가볼게요. 파이썬 3급은 2급하고 1급은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곳이 많은데 안타깝게도 3급은 없어서 선생님이 이렇게 노션 선생님 사이트에다가 정리를 해놨는데요. 여기 보면 설명 동영상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다른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이에요. 이걸로 참고해도 되는데 선생님 거 보고 따라 하실 거면 이거는 아마 좀 나중에 주소 이름이 바뀌겠죠? 기출문제 풀기에서 저희 레플릿에다 선생님이 코드를 올려놨거든요. 레플릿, 아마 회원가입, 저희 학생들 다 회원가입 되어 있을 거예요. 로그인이 되어 있다고 생각했을 때 제가 1번부터 10번까지 다 올려놨거든요.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클릭을 하면은 지금 클릭한 상태에서 지금 로그인이 안 돼 있네요. 자, 로그인을 좀 해볼까요? 자,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로그인이 안 돼 있었었네요. 여기로 들어가시면요. 선생님이 올린 코드가 나와요. 얘네를 fork 랩을 하면은 코드들이 여러분들 계정으로 선생님 코드가 복사돼 가는 거죠. fork를 하시면은 이렇게 화면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문제는 여기다 만들었죠. 문제점 md를 눌러 놓으면은 오른쪽에 문제가 보이고요. 메인에서 이제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 문제 아까 저희 봤었을 때 여기 있는 문제들이 여기 어디죠? 여기 왼쪽에 보이는 이 문제들이에요. 이 문제들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냥 위치가 달라서 그런 거지. 요거를 보신 다음에 코드를 작성해야 되잖아요. 코드는 main.py에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은 아무것도 코드가 없을 수도 있고요. 어느 정도 코드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코드 작성 부분 주석 밑에다가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실제로 코딩에서는 여기다가 하라고 파란색 코드 작성 파란색 버튼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라는 부분이 이렇게 색깔로 되어 있을 거예요. 문제를 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 볼까요? 자, 두 숫자를 더한 값을 구하려고 합니다. 표준 입력으로 숫자 두 개를 입력받아 두 수의 합을 출력하도록 코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빈칸을 채워 전체 코드를 완성해 주세요. 그러면은 이 문제예요. 두 수를 더한 값을 구하려고 합니다. 두 수를 입력받아서 그 합을 출력하도록 하는 코드예요. 빈칸이 있다고 하는데 선생님이 원래 있던 코드를 싹 다 지워서 빈칸이 없죠? 원래 문제는 빈칸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쉽겠죠? 제가 여기서 입력을 할 건데 입력 설명에 대해서 표준 입력으로 숫자 두 개가 주어진대요. 보통 입력 설명을 읽어야 되긴 하는데 이게 들어온다는 거지 저희가 이 입력에 대해서 뭔가를 처리해 줄 필요는 없거든요. 출력 두 수의 합을 출력해 주면 되죠. 우리는 고맙게도 어떻게 입력이 되고 출력이 되는지에 대한 설명도 밑에 나와 있어요. 문제가 이해가 안 되면은 밑에 어떤 방식으로 되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이 main.py를 이렇게 런을 하면은 솔루션이라는 걸 불러오니까 얘가 실행되겠죠. 이와 같은 경우는 이 안에다가 코드를 넣으셔야 돼요. 입력값을 두 수를 입력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입력받는 명령어 뭐였죠? 입력받는 명령어 input이죠. input에다가 질문을 쓰면 되는데 보다시피 여기 입출력에서 입력에서 질문이 보이지가 않아요. CBT 테스트 같은 경우는 컴퓨터가 채점을 하기 때문에 나온 입력과 출력 예시와 똑같이 해주는 게 중요해요. 사람이 채점하는 거면 보면서 하면 되는데 얘는 컴퓨터가 스스로 채점을 하거든요. 앞에 질문이 없기 때문에 인풋에다가 아무런 질문도 없이 시작합니다. 입력을 받은 것을 사용을 하려면은 변수에 두어야 되겠죠? 그냥 제가 시험이니까 쉽게 A, B에다 넣을게요. 변수 이름 A라고 쉽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거를 입력을 받았는데 첫 번째 입력 받은 거는 인티저일까요? 플로팅 포인트일까요? 스트링일까요? 인티저이죠. 입력받은 값이 인티저이기 때문에 괄호 얘를 int로 바꿔서 쓸 거야. 왜냐면 인풋으로 받은 모든 데이터는 선생님 뭐라고 그랬죠? 데이터 타입이 스트링이라고 그랬죠? 스트링이기 때문에 5라고 입력을 해도 얘는 숫자 5가 아닌 스트링 5라고 그랬어요. 그럼 얘를 숫자로 바꾸기 위해서 int라는 명령어로 숫자를 5로 바꿔야지 되는 거죠. 첫 번째 입력 받았습니다. 그럼 두 번째 입력을 받아야 되는데요. 다른 변수에다 넣어야 되겠죠. 인덴트 맞춰야겠다. 다른 변수도 똑같이 인티저 3을 입력받는 거라서 int input이라고 똑같이 될 것 같아요. 두 수를 입력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이 문제가 뭐였었죠? 두 수를 입력받아서 그 합을 출력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print A 더하기 B가 됩니다. 합. 출력하는 명령어는 print잖아요. A 더하기 B를 한 것을 출력합니다. run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3하고 5를 입력받았었죠?
3하고 5를 입력했더니 8이 출력되는 문제대로 잘 됐어요. 한번 다시 하게 말 끝다운으로 가셔서요. 자, 3하고 5를 입력했는데 8, 1하고 4도 한번 해볼까요? 1하고 4, 1하고 4를 입력했더니 5가 출력됩니다. 그러면은 잘 푼 거예요. 잘 푼 거예요. 채점해주는 게 없어. 아무래도 저희가 스스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는 2번 문제, 3급의 2번 문제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노션에 다 들어가셔서 여기 두 번째 문제를 링크를 누르시고 그리고 포크를 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됩니다. 문제 이제 열고 오른쪽 놔두고 메인 여기서 풀어볼 건데요. 두 번째 문제, 두 문자열 중 더 긴 문자열을 찾고자 합니다. 표준 입력으로 문자열 2개를 입력받아 두 문자열 중 더 긴 문자열을 출력해 주세요. 입력 설명, 표준 입력으로 문자열 2개가 주어진대요. 근데 문자열 길이는 1에서 100 이하이고 두 문자열 길이가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그럼 문자열이 같은 경우는 생각해 줄 필요 없겠죠. 무조건 다른 것을 한다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두 문자열 중 더 긴 문자열을 출력해 주세요. 두 문자열 중 더 긴 문자열. 이해가 안 된다면은 밑에 예제를 보면 되겠죠. 입력을 문자열을 2개를 받았어요. 두 번째 게 더 길죠? 그래서 두 번째 단어를 출력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인덴트 들여쓰기 조심하시고요. 여기다 이렇게 들어가야겠다. 조심하셔야 되고요. 2개의 입력을 받는다고 그랬죠. 첫 번째 입력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풋이죠. 입력받는 명령어는. 근데 인풋으로 받은 명령어가 데이터 타입이 인티저일까요? 플로팅 포인트인가요? 스트링인가요? 스트링이죠. 근데 선생님이 인풋으로 입력받는 아이들은, 데이터들은 다 스트링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얘를 다른 걸로 바꿀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얘는 그냥 변수에 넣어주면 돼요. 변수에 넣어주면 돼요. 두 번째 단어를 입력받는 거 어렵지 않겠죠? B는 input이라고 두 번째 값을 입력받는 명령어를 넣으면 됩니다. 입력받은 걸 A에 저장하고 입력받은 걸 B에 저장하고. 근데 여기서 어떻게 되죠? 더 긴 문자열을 출력해 주라고 그랬죠. 우리 A도 스트링이고 B도 스트링이에요. 어떤 게 더 긴 건지 어떻게 알죠? 스트링의 길이를 재는 명령어. 맞아요. len of A. 얘가 문자 A의 길이겠죠. 문자 A의 길이. 그러면은 선생님이 여기다가 C라고 저장을 해놓고요. 얘는 D에다가 B의 길이를 저장하겠습니다. 그러면은 C가 더 큰 수라면 D보다 뭐가 더 길다는 얘기죠? C는 A의 길이를 잰 거죠. 근데 우리 길이를 프린트하는 게 아니라 더 긴 글자를 프린트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프린트 C를 하는 게 아니라 A를 프린트해야 돼요. A를. 아니면 뭐가 더 길다는 거죠? B가 더 길다는 얘기죠. if문을 사용해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이거 하면 맞을걸요? 당연히 맞죠. run 해서 첫 번째 문장 넣어볼게요. A, B, C, D, E 넣어보고요. 두 번째는 A, B, C, D, E, F, G 하면은 두 번째 거가 더 길기 때문에 두 번째 거가 프린트가 돼요. 네, 친구들이 이렇게 푸는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푸는 친구들이 많은데, 단 선생님들은 걱정이 되는 게, 여기 빈칸이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에다가만 넣으래요. 다른 데는 코드 못 고쳐. 여기만 넣으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C하고 D를 만들 수가 없어.
아까 우리 C하고 D를 만들어서 했지만 여기다가 그냥 바로 그냥 비교할 수 있어요. 길이 A의 길이가랑 B의 길이를 비교를 해서 얘가 긴 경우 A를 프린트해 라고 변수에 놓지 않고도 할 수 있다는 걸 한번 언급하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런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 A를 더 길게 할게요. 첫 번째 게 프린트가 됐죠? 잘 푸신 거예요. 보통 패턴들이 있어서, 문제에 나오는 패턴들이 있어서 이렇게 연습을 하면 되거든요. 두 번째 문제도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그럼 세 번째, 3급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겠어요. 자, 3번. 이것도 fork 하시고요. 자,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별로 밑변과 높이가 n인 직각삼각형을 거꾸로 출력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n이 5일 때 다음과 같이 출력된대요. n이 표준 입력으로 자연수 n을 입력받아. 얘를 입력받아야 된다고 했죠. 밑변과 높이가 5인 직각삼각형을 거꾸로 출력하래요. 뭔 말이야? 무슨 말이야? 모르겠으면 더 읽어보면 되죠. 표준 입력으로 입력된 거는 이 정도 주어진다고 그냥 알려주는 거고요. 출력에 대한 설명, 아까 n만큼 높이하고 밑변이 n인 직각삼각형이죠. 여기서부터 예시를 봐야 돼요. 예시를 봐야지 더 이해가 돼요. 입력값을 5를 받았어요. 얘가 n이죠. n이죠. 근데 어떻게 된다고요? 5를 입력받았기 때문에 여기 별 5개, 별 5개인 직각삼각형을 그려야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우선 입력을 받아야 되겠죠? 뭐 하기 전에 우선 입력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메인 쪽 가서요. 이 부분에 n을 입력받습니다. n. 입력받는 명령어는 input입니다. 그리고 입력 앞에 어떤 질문도 써있지 않아요. 근데 얘가 데이터 타입이 인티저인가요? 플로팅 포인트인가요? 스트링인가요? 인티저이죠. 얘를 int로 바꿔야지 진짜 숫자로 사용할 수 있어요. 짠짠짠짠. int로 바꿔야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만약에 지금 이것처럼 5를 입력했다면은 n에는 5가 저장되어 있는 거겠죠. 이제 별을 프린트 해야 되는데 얘는 반복문을 사용을 해야 해요. 잘 관찰을 해보면 선생님이 5를 프린트 했었을 때 맨 처음에 별 몇 개 나오죠? 5개가 나오고 4개가 나오고 3개가 나오고 2개가 나오고 하나가 나와요. 5, 4, 3, 2, 1. 반복문을 써야 되는데 우리 range를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range 기억나시나요? 다 기억나야지 되는 거죠. 우리 많이 배웠죠. 한번 여기 보여드릴게요. range에서 숫자가 하나가 들어갔을 때는 follow부 했다 할까요? for 하고 I in range 연습 문제에서도 많이 풀었었어요. 이렇게 하면은 range가 숫자가 하나 들어있을 때는 여기 안에 0, 1, 2, 3, 4 라는 숫자를 5개를 만들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맨 처음에 i에다가 0을 집어넣고 짜자잔 반복문 실행하고 그 다음에 i에다가 1을 집어넣고 반복만 샤샤샤 2를 집어넣고 이렇게 되는 게 range를 사용한 반복문이죠. 그러면 숫자가 2개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됐었죠? 선생님이 숫자를 하나 집어놨을 때는 0부터 시작해서 5보다 작은 하나 작은 4까지 숫자를 만든다고 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여기다가 숫자를 2,5라고 하잖아요.
얘는 어쩔 때 사용하냐면 내가 0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시작하는 데가 다른 곳이었을 때 쓰는 방법이라고 그랬죠. 선생님이 2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2, 3, 4, 5는 포함이 안 돼요. 얘는 끝나는 거는 아까 전도 그렇지만 포함이 안 돼요. 그 전까지만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가 i가 맨 처음 2로 바뀌었다가 i가 3으로 바뀌었다가 i가 4로 바뀔 거예요. 근데 우리 이번에 5, 4, 3, 2, 1로 작아지게끔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럴 때 썼던 레인지는 숫자가 3개가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죠. 뭐냐면 선생님이 지금 숫자 뭘로 시작하죠? 5로 시작해야 되죠. 자, 시작하는 숫자 5에서 시작을 해서 1로 끝나겠다고 그랬죠. 선생님 위에서부터 작아지는 건데 1까지 되려면은 1까지는 포함이 돼야 되잖아요. 0 1까지 가. 그 다음에 콤마 마이너스 1 작아져야 되겠죠. 선생님이 레인지 5이나 레인지 2에서 3이나 4나 얘네들은 점점 1씩 커진 거였잖아요. 1씩 커지는 게 아니라 뭐 2씩 커지거나 줄어들 때는 세 번째 숫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i가 맨 처음에 뭐가 되죠? i가 5가 되고 그 다음 i가 4가 되고 i가 3이 되고 i가 2가 되고 i가 1이 되고 이렇게 반복문을 이렇게 한 번씩 하면서 i가 바뀔 거예요. 그럼 별을 어떻게 표시할 수 있냐? 선생님이 항상 선생님 이뻐 곱하기 10 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해볼까? 콘솔에서 선생님 이뻐 곱하기 10은 선생님 이뻐가 10번 나와요. 그 얘기는 별표 곱하기 5 하면은 별이 5개 그려지고요. 별을 곱하기 4를 하면 4번 그려져요. 근데 선생님이 i가 알아서 5, 4, 3, 2, 1로 바뀌니 지워보겠습니다. 출력하는 명령어 뭐죠? 프린트 별 곱하기 i를 하시면 되겠죠. 맨 처음에 i가 5가 될 테니까 별 곱하기 5, 별 5개 그릴 거고요. 셋, 넷, 다. 그 다음에 i가 4로 바뀌겠죠. 그럼 별 그 다음 줄에서 4개 그릴 거고요. 그 다음에 3, 3개, 2개, 하나 하게 만들 거예요. 선생님 테스트 해볼게요. run 하면은 아까 입력 예제처럼 5를 넣어볼게요. 5가 되죠. 다른 것도 테스트 해보셔도 돼요. 8은 하나, 둘, 셋, 넷, 5. 왜 그렇죠? 왜 그러죠? 이미 아신 학생은 알 거예요. 우리 여기서 레인지가 무조건 5로 하게끔 했죠. 네, 선생님이 5라는 값은 어디에 저장돼 있다고 그랬죠? 우리 n에다 넣었어요. 8을 입력하면 얘가 8, 7, 6, 5, 4, 3 하면은 얘가 5가 아니라 n이 돼야 되겠죠? 8도 이제 될 거예요. 자, 100. 변수일 때 입력받은 입력값에 따라서 별이 그리는 거를 완성을 했습니다. 우리 많이 풀어봤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레인지를 자꾸 까먹어서 배웠지만 또 좀 시간이 지나면 잊어서 그렇지 레인지를 잘 사용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4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 2, 3, 4 포크 하고요. 문제
문자열 1개가 주어졌을 때 주어진 문자열 양옆에 큰 따옴표를 붙이려고 합니다. 표준 입력은 다 인풋 넣으라는 거예요. 표준 입력. 인풋, 표준 입력으로 문자열 1개를 입력받아 입력받은 문자열 양옆에 큰 따옴표를 붙여 출력하도록 코드를 완성하려고 합니다. 빈칸을 채워 전체 코드를 해서 빈칸인데 우리 없죠. 선생님이 여기서 보면은 Hello World라고 입력을 받아서 이렇게 큰 따옴표를 있게끔 하는 문제예요. 선생님이 이거 F스트링 사용하면 되게 편안하겠죠. 우선 입력값을 받겠습니다. A는 input 해서 입력값을 받는데 입력받은 데이터가 인티저인가요? 스트링인가요? 플로팅 포인트인가요? 스트링이죠. Hello World를 넣으면은 A의 개가 저장이 돼요. 변수에. 그러면 이거 그대로 보여주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그냥 프린트 하면 선생님이 A, B, C, D, E 해서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하지만 양 끝에 따옴표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F스트링을 사용을 하면 F스트링 따옴표 안에 A가 들어가야 되겠죠. F스트링에서 중간에 이 따옴표 사이에 중괄호를 해놓고 A를 넣으면요. 알아서 여기 변수에 있는 값이 이 안에 들어와요. 근데 선생님이 여기 양 옆에 따옴표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큰 따옴표를 붙이면은 어떻게 되죠? A, B, C, D, E 여기 빈 칸까지 같이 프린트가 되죠. F스트링이 그런 친구예요. 안에 있는 걸 그대로 프린트를 해주는데 단 이 중괄호에 있는 변수값만 이거 나 변수야 라고 표시만 해주면은 이 변수에 있는 값이 안에 들어가서 프린트 된다는 거죠. 제가 공백을 없애면 돼요. 그러면 A, B, C, D, E 공백 없이 양옆에 따옴표가 붙습니다. F스트링 사용하면은 되게 간단한데 좀 주의해야 할 점은 지금 얘가 여기 안에 큰 따옴표로 감싸져 있잖아요. 근데 밖에서 얘 F스트링 할 때 또 큰 따옴표를 사용하잖아요. 그럼 얘 에러 나요. 왜냐면 선생님이 큰 따옴표로 시작하면은 그 다음 큰 따옴표 끝날 때까지를 기다리는 게 스트링이라고 했는데 이 중간에 큰 따옴표 때문에 여기서 끝나버린 줄 알죠? 제가 가운데 큰 따옴표를 쓸 일이 있을 경우는 밖에는 작은 따옴표를 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유, 잘 안 써지고 자동 완성 때문에 그래요. 하고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러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알려드리는 거는 첼시 문법에서는 F스트링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파이썬은 옛날 이 버전, 저희가 파이썬 3을 하고 있거든요. 버전을. 근데 옛날 버전은 F스트링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여기다가 숫자를 넣고 싶었을 때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F스트링 말고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로 되어 있는 건데 % 해서 %s는 스트링을 뜻하는 거고요. %d는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디지털. 근데 여기 안에 스트링이 들어갈 거라는 표시거든요. 그러면은 뒤에다가 % 넣고 A라고 집어 넣으셔야 돼요. 띄어쓰고 A. 이 % 하는 부분에 A가 들어갈 거야 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또 차차 선생님이 시험 전에 또 알려드릴게요. 옛날 버전인데 사실은 별로 쓰는 걸 추천하지 않는데 시험 문제에서 혹시나 이렇게 나왔다면은 이런 방식으로 풀어야 된다라는 걸 한번 더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 2, 3, 4, 5 파이썬 5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fork
문제 5번 문제는요. 숫자 한 개가 주어졌을 때 그 숫자의 절대값을 구하려고 합니다. 표준 입력, 인풋을 받는다는 얘기죠. 표준 입력으로 숫자 한 개를 입력받아 숫자 한 개예요. 숫자 한 개. 그 수의 절대값을 출력해 주세요. 이거는 친구들이 절대값을 아직 배우지 않은 친구들이 있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한번 해줬는데요. 절대값은 마이너스 13의 절대값은 13이에요. 13이에요. 그러면 13의 절대값은 13인데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절대값이라는 거는 모든 마이너스인 값들을 다 양수, 포지티브 넘버로 바꿔두는 거예요. 그럼 13일 때, 양수일 때 우리가 특별히 해줄 일이 있나요? 아니죠. 음수일 때만 이렇게 양수로 바꿔야 되는데 선생님 어떻게 바꾸나요? 우리 3 곱하기 1은 뭐죠? 3이죠. 3 곱하기 마이너스 1은 뭐죠? 마이너스 3이에요. 반면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1은 3이 됩니다. 그리고 또 있나요? 다른 거? 없죠? 맞죠? 마이너스 3에 또 곱하기 1을 하면은 마이너스 3이 됩니다. 뭐냐면 마이너스가 두 개 있을 때는 얘네들이 만나서 플러스가 돼요. 근데 그냥 3일 때 마이너스 하면은 엉뚱하게 마이너스가 되죠. 우린 지금 무조건 다 플러스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얘기는 뭐죠? 음수일 때만 마이너스 1을 곱하면은 양수가 되겠네요. 포지티브 넘버. 이걸 해볼 건데 친구들이 선생님이 음수인지 어떻게 알아요? 입력받은 값이 음수인지 어떻게 알아요? 0보다 작은 값이 음수이죠. 이걸 한번 생각해보고 코드를 짜보겠습니다. 인풋 값을 하나 받는데요. 인풋 값. 질문 없으니까 인풋 안에 아무것도 없어야 되겠죠? 하고 변수에다 집어넣습니다. 근데 얘 인티저이죠. 인티저로 써야 되기 때문에 여기 앞에 int라고 붙습니다. 선생님이 양수일 때 얘 특별히 해줄 거 있다 그랬나요? 없죠. 음수일 때만 뭔가 해주면 되죠. 음수인 걸 아는 방법은 if a가 0보다 작냐는 거겠죠. 이게 음수인 거죠. 이때만 제가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음수일 때만 마이너스 1을 곱한 거니까 짜잔, 몇 줄 안 되죠? 우리가 마이너스 13을 넣으면 13. 13도 한번 테스트 해봐야 되겠죠? 13. 이렇게 코드가 간단히 구현이 됩니다.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되겠죠? 뭐 문제가 우리 어제까지 풀었던 문제에서 특별히 뭐가 다르지 않아요. 단지 이제 진도를 나가다 보니까 예전에 풀었던 게 기억이 안 나죠? 그래서 연습하면 될 거예요. 문제 잘 풀어보시고 6번부터 10번은 다음 영상에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세요.